우리가 매일 쓰는 금속, 그 안에는 사실 엄청난 세계가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부터 그 단단함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립, 이거 한두 번쯤은 다들 만지작거려 보셨죠? 근데 신기하게 몇 번 왔다 갔다 구부리다 보면 어느 순간 똑 하고 부러지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 되게 사소해 보이는 궁금증요. 사실은 금속의 아주 거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금속에 숨겨진 세계입니다. 그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 너머,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내부에서는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금속이 매끈한 하나의 덩어리 같잖아요. 근데 이걸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요. 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마치 아주 작은 레고 블럭들이 엄청나게 규칙적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규칙적인 배열을 결정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3차원 공간에서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쫙 늘어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금속의 성격을 결정하는 뭐라고 할까?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구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채시 밑반격자, 줄여서 BCC 구조인데요. 정육면체 꼭지점마다 원자가 하나씩 있고 그 한가운데에 원자가 딱 하나 더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철이 바로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면시 밑반격자, FCC 구조. 이건 가운데가 아니라 각 면의 중심에 원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요. 구리나 알루미늄이 대표적이죠. 어때요? 고작 원자 한두 개 위치가 다른 것뿐인데 바로 이 작은 차이가 금속의 성질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답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작은 결정 구조들이 외부에서 힘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찌그러지고 어떻게 밀리고 또 어떻게 버텨내느냐. 바로 여기에 금속의 강도, 유연성, 심지어는 어떤 방식으로 부서지는지까지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이 힘에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연성. 이건 파괴되기 전에 상당한 변형을 견디는 성질이에요. 쉽게 말해 잘 구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취성은요, 거의 변형 없이 뚝 하고 그냥 부러져 버리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금속의 기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방금 말한 이런 성질들을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은 이걸 어떻게 정확한 숫자로 딱 표현할까요? 금속의 특성을 시험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이 바로 인장 강도를 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속을 양쪽에서 쫙 잡아당겼을 때 나 이제 더는 못 버텨 하고 딱 끊어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큰 힘을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당연히 이 값이 높을수록 더 튼튼한 금속이겠죠? 측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단계, 이렇게 정해진 모양의 시편을 기계에 딱 고정하고요. 2단계, 기계가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시편을 양쪽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3단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들어가고 또 시편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시편이 끊어지기 직전에 버텼던 그 최대 힘을 시편의 원래 두께로 나눠주면 바로 그게 인장 강도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성, 바로 경도입니다. 이건 긁힘이나 어떤 물체로 꾹 눌렀을 때 버티는 힘, 그러니까 국부적인 변형에 저항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와, 이거 진짜 단단하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바로 이 경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경도는 어떻게 재일까요? 보통은요, 아주 단단한 물질,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금속 표면을 꾹 눌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깊게 자국이 남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꾹 눌렀는데 자국이 거의 안 남았다? 그럼 경도가 높은 거고요. 푹 들어갔다? 그럼 경도가 낮은 거죠. 지금 보시는 브리넬, 비커스, 로크웰 같은 시험들이 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산업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정말 중요하게 쓰인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빚다. 이제 금속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했으니까 이걸 써먹어야겠죠? 투박하기 짝이 없는 원재료 금속 덩어리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유용한 물건으로 변신시키는 마법. 바로 성형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캐낸 금속은 그냥 네모나고 투박한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자동차 문이나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캔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아변 같은 성형 공정에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국수 반죽 밀어 보셨어요? 밀대로 밀면 반죽이 얇고 넓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강력한 롤러 2개 사이로 금속을 쑥 통과시켜서 원하는 두께와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아변은요, 온도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왼쪽의 열간 아변. 이건 이름 그대로 금속을 아주 뜨겁게 달궈서 말랑말랑하게 만든 상태에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힘으로도 아주 큰 모양 변화를 줄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 냉간 아변은 차가운 상태, 그러니까 상온에서 그대로 누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금속 조직이 더 촘촘해지면서 단단해지고 표면도 반짝반짝 아주 매끄러워져요.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하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딱 맞춰서 골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멀쩡하게 잘 쓰던 금속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이유, 바로 파괴의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클립은 왜 결국 부러질까요? 정답은 바로 피로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게요, 한 번의 큰 충격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힘은 괜찮겠지? 싶은 작은 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금속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현상이거든요. 마치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번아웃이 오는 것처럼요. 이걸 전문 용어로 피로, 퍼티그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 문장에 피로 파괴의 핵심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반복적인 힘을 받는 금속은 한 번에 부러뜨릴 때 필요한 힘보다 훨씬 약한 힘에도 결국에는 파괴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쇠망치로 한 번 꽝 내리치는 건 버틸 수 있어도 손가락으로 계속 똑똑똑 치다 보면 언젠가는 부러진다는 뜻이에요. 정말 소름 돋는 현상이죠?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표면에 있는 아주 작은 흠집이나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곳에서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요. 그리고 힘을 받을 때마다 이 균열이 아주 조금씩 정말 야금야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피로 파괴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금속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떠세요? 다음에 클립을 만지작거릴 때 혹은 자동차를 타거나 다리를 건널 때 그 단단한 금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원자들의 세계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아마 오늘부터는 우리 주변의 금속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